결국 우리 정부가 이른바 한미일 동맹, 이 전통의 외교가 느슨해진 이유를 제공했고 북중이 이를 틈탄 것이 아니냐. 전문가들은 하나의 가능성으로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저는 궁금한 게 지금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가 왜 이러는지 우리 청와대가 정확한 원인조차 지금 규명이 안 되고 있다는 게 좀 걱정이 돼요. 단호하게 대응해야 될 때가 있고 침착하게 생각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적인 이 무역 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침착하게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를 이끌어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요. 이와 같이 대한민국의 영토를 침범하게 됐을 경우에는 단호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금 청와대의 대응은 그 두 개에 대한 선호가 뒤바뀐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본에 대한 이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서 경제 침략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잘 봐야 되는 건 카디즈, 방공식별구역과 영공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방공식별구역 같은 경우는 영공보다 조금 더 확장된 개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 타국의 전투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무단으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 폭넓게 설정한 공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카디즈의 중국의 전투기가 대한민국 카디즈를 침범했던 사례들은 여러 차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중국의 전투기가 동해안에서 러시아의 전투기와 합류해서 동시에 대한민국의 카디즈를 침범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우리 군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거 완전 우리 정부 보란 듯이 우리가 대응 경고 사격을 했음에도 러시아가 재차 보세요. 지금 중국 러시아가 같이 우리 카디즈를 동시에 카디즈를 침범한 부분이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는 거고요.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카디즈가 아닌 대한민국의 영공, 우리의 영공에 바로 러시아의 전투기가 침범을 하게 된 겁니다. 이거는 완전 우리 군의 경고 사격도 무시한 거죠. 이게 바로 대한민국에 대한 침략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우리 군이 쓸 수 있는 5단계 매뉴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고 방송을 하고, 두 번째는 이 비행 경로를 차단하고, 그 다음에 경고 비행을 한 다음에 네 번째 단계가 경고 사격을 하는 거거든요. 네 번째 단계인 경고 사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러시아의 전투기가 우리 영공 밖을 벗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재차 다시 진입을 하게 된다는 것은 엄청나게 심각한 대한민국에 대한 도발 행위로 볼 수가 있는 건데 그 다음 마지막 단계가 군사 조치로 볼 수 있죠. 하지만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군사 조치까지 이어졌을 경우에는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대한민국의 이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못 나간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인지를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되는 건 그럼 중국과 러시아가 도대체 왜 이와 같이 대한민국 안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국제법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를 벌였는가에 대한 얘기거든요. 바로 독도에 대한 영공에 침범을 하자마자 일본이 내놓고 있는 행동, 그리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GSOMIA라고 불리우는 한일 상호 정보보호 협정에 대해서 지금 이것을 무력화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한미일에 대한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삼각공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일본과 대한민국 오가면 있는 미국의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와 있는데 이 볼턴 안보보좌관이 와 있는 틈을 타서 실제로 한번 할 테면 해봐라 라고 보여주기식의 도발 조치를 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는데요. 과연 이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이 동북아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에 대한 위기를 어느 정도까지 인식하고 있는 건지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대응책을 하루빨리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전날까지 어제까지 죽창을 들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청와대 관계자들은 모두 다 일제히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NSC조차 열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 한번 살펴보시죠. 외교소식통,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은 비틀대는 한일 관계에 급소를 찌른 겨. 그리고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는 한미 동맹이 느슨해져 미국이 즉각 보복에 나서기 어렵고 한국도 군사적으로 적극 대응할 수 없다는 확신에 따른 도발이다. 그리고 조너슨 밀러, 일본 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한일 갈등을 악화시켜서 미국의 동북아 군사 동맹 네트워크를 약화시키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과연 현 정부가 자금의 외교안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건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북한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이 와중에 하나 보탰어요, 걱정을. 어제 북한이 SLBM 3발이 탑재 가능한 3,000톤급 신형 잠수함을 공개했고 쌀 5만 톤 남한 정부가 주는 거 필요 없다, 안 받겠다 선언했어요. 우리 정부가 사면 추가에 처한 상황이다. 북한 외 4강 외교를 방치해온 탓에 한국 외교가 곳곳에 균열이 생겼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조홍천 의원님, 북한은 또 왜 그런 거예요? 걱정스럽습니다. 글쎄 이게 뭐 두 가지가 꼭 연계가 됐다고 보기에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떤 뭐 증거가 없어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좀 못합니다. 다만 러시아기와 중국기가 카디즈 북방에서 편대를 이뤄가지고
남하해서 우리 독도 울릉도 사이를 갔어요. 그럼 카디지 북방은 북한에서 관장을 하는 구역일 겁니다. 네. 그럼 북한도 자기네들은 주권 국가라고 주장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권한을 주장을 할 것인데 예.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 기가 만나가지고 편대 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용인한 것은 사실 아닌가. 북한이 길을 열어준 것까지는 사실이다. 뭐 길을 어쨌든 거기서 중국 러시아가 그렇죠. 만나가지고 편대를 이뤄서 내려왔으니까. 그렇죠. 예, 그거까지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어수선한데요. 예. 지금 중국과 미국이 여러 군데서 지금 부딪히고 있지 않습니까? 미중 간 지금 무역 분쟁이 있죠. 또 이란 핵 합의 파기를 둘러싸가지고 갈등이 있고, 호르무즈 해협의 그 민간 상선 피랍과 관련해서 미국이 지금 연합전력을 구축한 데 대해서 중국이 또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만의 미국에서 전략 무기를 판매하는 데 대해서도 대단히 반발을 하고 있고요. 곳곳에서 부딪히고 있다. 예, 중거리 핵전력 조약을 또 탈퇴하겠다라고 중국이 지금 또 얘기를 하고 있는 데 대해서 미국이 또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곳곳에서 반발을 대립을 하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는 굉장히 가까워졌죠. 가까워져서 급기야 이제 이렇게 편대 비행을 이뤄가지고 정말 급기야예요. 급기야. 예, 내려오게 됐는데 러시아가 지금 뭐 대놓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연합 공중 초계 비행을 실시했다고. 예, 그렇게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러중은 지금 굉장히 가까워졌죠. 대륙 세력이 이렇게 가까워졌는데 그에 비해서 한미일 우리 해양 세력에 지금 약간의 균열이 온 걸 보고 예. 찔러보는 것 아닌가. 찔러보는 거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특히나 볼턴 보좌관이 어저께 한국에 왔지 않았습니까? 걱정스럽습니다. 예, 그것까지 해서 같이 테스트를 한 거 아닌가. 같이 찔렀다.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래도 어저께 이 일이 최근에 한국, 미국, 일본 간의 균열을 봉합하는 데 있어서 좋은 촉매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그 일을 통해 가지고 한미일 삼국 공조가 어느 때보다도 긴요하고 필요하고 여기에 균열이 가서는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도 큰 차질이 있다는 것을 한국, 미국, 일본이 전부 다 깨닫기 때문에 예. 이게 그렇게까지 나쁜 일은 아닌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사상 초유의 일. 저도 지난 정부 때 국방부 출입 기자를 꽤 했었는데 그 숱한 국방부에 벌어진 일 중에서 이런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 위기를 잘 해결해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